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에 따르면요. 지구 생물종의 약 1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중에는 우리가 어릴 적 동화책에서 보던 오랑우탄, 바다거북, 눈표범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문득 그 동물 요즘 통 못 보네 하고 느낄 때쯤이면 그 생명은 이미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태계가 수많은 고리로 연결된 하나의 순환 구조라고 볼 때 한 종의 사라짐은 결국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 모르겠는데요. 생물 다양성이란 단어 단순히 많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온 지구의 언어이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질서이자 살아있음 그 자체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마시는 물, 느끼는 자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지문이 깃들어 있는지 떠올려 보길 바라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이 이런저런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1992년에 전 세계가 생물 다양성 협약이란 이름으로 모든 생명을 지키자라는 약속을 한 날이라고 하고 이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매년 5월 22일을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기념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이 다양성에 있어서 인간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UN 어떤 보고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하루에 평균 150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지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냥 무지막지하게 지들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종이라 참 여러모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좀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오늘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욕심 탓에 괜히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종이 없기를 바라보면서 진짜 왜 우리가 다르다는 걸 그냥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잖아요. 아주 좀 두 눈을 조금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크게 뜨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 목요일에 정말 또 반갑게 기다리게 되는 분, 우리 정신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목요일에 늘 저희의 그야말로 정신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노규식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5월의 목요일 남자 노규식입니다. 네. 왜 5월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직 댓글을 못 봐서 댓글에 질문들이 얼마나 있으신지를 제가 좀 보면은 제가 그때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2일인데요. 참 이게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라디오 오프닝 이런 원고 같은 거 쓸 때 보면 저희 작가님들의 그 단골 멘트들이 있었거든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2일은 무슨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세계 기상의 날부터 시작해서 365일이 무슨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가 있고 막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좀 상투적인 것 같아서 좀 경계했었는데 제가 직접 원고를 쓰다 보니까 오늘이 박사님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래요. 예, 또 하나 배워가네요. 네, 원래는 이게 12월 29일이었는데 UN에서 2000년에 5월 22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인류가 지구에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존재로 막 작용하잖아요. 맞아요.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정말 안 좋은 존재죠. 악당과 같은 진짜.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충분해야 인간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한테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이렇게 좀 취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5월 22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잡았던 벌레 생각이 나면서 뭔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죠. 아니 뭐 단적으로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양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정신의학적으로 좀 따져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다독다독하게 성찰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좀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신 기전이 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우리 뇌는 또 우리의 심리는 그 기능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컴퓨팅 기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같은 거를 알파고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것도 계산 기능은 컴퓨터가 훨씬 뛰어나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하는 건 다 우리 두뇌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의 비결 중에 하나가 패턴을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패턴. 내가 성공했던 패턴을 유지하고 그걸 자꾸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같은가 다른가 먼저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같으면 익숙해지고 처리를 하는 거고 다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판단하죠. 유쾌한가 불쾌한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래서 긍정적인 거면 새로운 건데 그러고 탐닉을 하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거면 이거 불쾌해 하고 이제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사례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본 거냐?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뇌는 그렇게 하면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조금 잘못 오류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크게 보면은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진화가 좀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개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런 어떤 좀 어떻게 생각하면 본능적인.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당연한. 그쪽이 더 유리한. 그게 더 유리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유리했으니까. 근데 그것에 반하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나한테 결코 뭐 유쾌하지 않고 불쾌하고 부정적이야 했을 때 정말 철벽으로 딱 먼저 벽을 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러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자연 얘기도 했지만 인간끼리의 다양성도 인정이 돼야 사실 그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다 잘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데 또 한 개인의 어떤 이득과 손해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딱 판단을 금방금방 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이 과연 진짜 내 거냐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선전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선입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니기는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에 의한 판단 기준이면 그게 툭툭 쳐도 되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에 대한 검토 때로는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요즘처럼
많이 변하는 사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실 종종 재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저는 그거는 사람이 진정하게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진짜 완전 약간 소름. 그게 내 생각 맞나? 네. 내 생각이 아닐 확률도 큰데. 크죠. 네. 지금 유튜브에서 그냥 계속 날아드는 꽂히는 그런 거짓 맞아요. 뉴스들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사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저는 그건 단언합니다. 저희 라라유는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저는 가끔 최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예전에 그 설총이 춤을 추면서 그 경주 바닥을 누볐던 것처럼 알고리즘에 대항할 만한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면 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계속 더 이 화면에 더 이 유튜브 내에 머물게 만들려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해진 게 아닌가. 맞아요. 물론 그 선하다는 기준도 개인의 어떤 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어떤 여기 안에 많이 머물러 있게만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조금 어떤 다른 관점에서의 그래서 저는 이제 큐레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큐레이팅 관점에서 봤을 때 라라유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든 가지고 있는 많은 이 편견이나 자기만의 생각들을 좀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리셋. 예, 여기 와서 잠시 이제 좀 균형을 찾고 평온해지면서 또 다시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런 저는 이 방송이다 이런 채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월에도 나와야겠다. 뭐 기회만 되면 6월이 아니라 7월에도 나오고 싶고 8월에도 나오고 싶고 계속해서 나오고 싶다. 마음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네요. 제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어떤 다양성에 있어서 뭐 내가 그걸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고 했을 때 그 마음가짐 자체가 내 것인가? 내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 나의 생각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뭔가 주입된 그런 선입견에 의한 것인가? 그거부터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죠. 따져보는. 이게 남들이 보기에 쿨해 보여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맞아. 이게 지금 시류가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맞아요. 그런 것도 꼭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기 어려운 거 판단 보류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판단 보류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보류할 수만 있어도 이게 엄청난 이 영향을 가져와요. 뭐냐면은 내가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 생각이 정말 맞은데 다른 사람 얘기를 뭐 예의상 좀 들어주지만 더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잘 판단을 못 하겠는 부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판단 보류가 좀 많아요. 여백이 좀 많아요. 결정 보류가 있는 거는 결정 보류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결정 보류는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이 판단 보류는 근데 그 판단 보류를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해 나가고 나면서 좀 편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너무 조여오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멀리 해버리려고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맞아요. 그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배척하기 전에 한번 판단 보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에 이제 그 상황들을 집어넣고 나니까 좀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제 직업적인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보는 게 이렇게 안 틀려. 내가 사람 보는 게 그렇게
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네가 이래서 이렇구나 당신이 이래서 이렇군요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패턴이죠. 경험에 의해서 성공했던 패턴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너무 믿고 따르게 되면 이제 경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 이렇잖아 너 아니라고 에이, 이렇잖아 이렇게 이제 몰고 가게 오히려 몰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해주고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말이 이런 의미에서 그랬을 거라고 살아온 경험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확실하진 않잖아라는 보류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꾸로 한 경험이지만 이제 처음에 제가 초심자일 때 저희 원로 선생님들과 상담했던 분이 저한테 오셔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제 얘기 얼마 듣지도 않고 단정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망했고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어렸으니까 왜 그러셨을까 이랬는데 제가 점점 그 나이 가까워지니까 야, 이러면 그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판단 보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갖게 되는 직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저기 나중에 또 데니엘 커너먼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을 되게 전 좋아했었거든요. 심리학자면서 노벨 경제학상 처음으로 타셨던 그 생각에 관한 생각 쓰셨던 그분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전문가의 어림짐작을 굉장히 높이 사셨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직관이라는 것도 그들이 축적해온 그런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저는 제가 약간 이제 말하기 코칭을 할 때 용기를 얻게 된 그런 이론이기도 했는데 거꾸로 그게 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늘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거니까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런 표현이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더 이상의 다양한 보기가 생각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래서 이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꾸 제가 만나는 어떤 환자라고 할까요? 내담자의 어떤 풀도 약간씩은 정형화돼 갈 거고 거기서 내가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들도 정형해 가다 보면 에이 이건 이런 건 아닐 거야. 이런 거 없어. 이러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그런 다양성을 보는 그런 능력이 사라질까 봐가 되게 저가 좀 이제 혼자서 속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두려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내밀하게 전해주시고 또 에휴. 그러게요. 여기가 도대체 가족이야. 뭘까요? 요물스럽기도 합니다. 요물스러운. 아니에요. 근데 더 그래서 믿음이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양태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들인데 내가 아는 것에서만 이게 그 한계가 딱 되어버리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거니까 그걸 열어둘 수 있는 그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항상 고민한다는 거고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고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우리 노규식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소통을 해주셔야 좋아요, 댓글, 알람 뭐 이런 거 많이 조댓구알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노규식 박사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끝멘트 같이 해주세요. 네, 기억하시죠? 네. 틀릴 것 같아요. 안 알려줌.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